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선출될 초대 전남-광주 특별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8명의 후보가, 진보당에서는 1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물밑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예비 경선부터 결선 가능성까지 한 달이 넘는 치열한 승부가 예고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주요 후보들을 짚어봤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이후 처음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 지역 정치 지형을 좌우할 상징성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9명의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현직 단체장들의 도전이 눈에 띕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농생명 산업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광주와 전남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미래산업 도시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룹도 대거 도전장을 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에너지 산업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책통으로 농업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신혼부부 무상주거와 국제행사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부위원장은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 출신으로 문화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후보군 가운데 가장 젊은 정치인으로 청년 중심의 미래산업 도시 전략을 내세우며 세대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남과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 대통합과 피지컬 인공지능,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후보 대다수의 정당이 민주당인 만큼 특별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의 경선 방식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경선을 거쳐 다음 달 본경선이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은 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됩니다. 조직력과 인지도 모두가 필요한 구조인 만큼 후보 간 연대와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의 지역 기반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도 관심입니다. 전남과 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지역을 이끌게 될 초대 특별시장. 누가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잡을지 치열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됩니다. 현지 교육감에 맞설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광주시민공천위에 통합 단일화 후보 선출을 제안한 민주진보 교육감 전남 도민공천위원회. 하지만 양측의 통합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최근 자체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 지부장을 대상으로 경선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 산정 방식 등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화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도민공천위는 지난 9일 두 후보에게 경선 방식 등 향후 공천위 결정에 따를지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하는 후보와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장 전 지부장은 이에 동의했고 김 전 교육장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민공천위는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경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후보 간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 전 교육장과 장 전 지부장이 경선 없이 각각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민공천위는 이후 광주시민공천위와 통합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단일 후보로 내세운 광주시민공천위가 전남-광주 통합 단일화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사상 첫 통합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두 지역을 오가며 입지다지기에 나선 상황. 전남에서는 단일화 후보를 비롯해 강수경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과 고두감 목포대 교수, 최대웅 전 한국교총 부회장이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확장된 한편 선거는 3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입지다지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무산이 선거 판세의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10일 오전 무안군 김대중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를 민주화의 성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민주화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해 줬다며 이제는 서울시, 경기도와 경쟁하기 위해 전남과 광주의 속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특별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권과 서부권, 동부권과 남부권을 축으로 하는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농수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관도 내놨습니다. 이호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성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대학의 학생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진 사안일 뿐 후보 개인의 사익이나 부정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일부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이용해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은 민주당 내부 경선을 앞뒀고 당 자격을 부여한 후보들의 경쟁은 정책과 비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흑색 선전은 갈등을 조장하고 정당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사비 절감 때문에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로컬라이저는 전파 파괴를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하는데 활주로와 종단 안전구역 등의 경사를 주게 되면 로컬라이저의 위치가 더 높아지고 결국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깝게 활주로 종단 경사를 허용하고 투입하는 흙계약을 줄이는 대신 둔덕 등 기초 구조물로 맞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을 약 3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사고로 파손된 공항 핵심 시설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가족 측도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재개항에 반대하고 있어 4월 5일로 예정된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쇄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될 경우 7월 초까지 공항 운영은 중단되고 재개항은 빨라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진군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형 관광개발 사업 웰리스 테마파크가 수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자연환경 등급 문제 등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실효성을 놓고 지역민들의 사이에 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강진군 대구면 일대 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인 강진 웰리스 테마파크의 예정 부지입니다. 웰리스 테마파크는 455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특급 호텔과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계획됐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022년 민간 기업인 동승파크앤리조트그룹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당시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4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이곳이 웰리스 테마파크가 들어설 조성 예정 부지입니다. 대형 관광개발 사업이 계획돼 있지만 현재까지 첩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토지 적성평가 등 행정 절차 때문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항목 가운데 생태자연도의 경우 국립생태원에서 등급을 조정하는데 1등급 지역은 환경보호로 개발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업 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 나오면서 2등급으로 조정해야 용도지역 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등급 조정이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인 동승파크앤리조트 측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결과에 따라 개발구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진군도 웰리스 테마파크의 진입도로를 마련하겠다고 내세운 만큼 국립생태원의 등급 조정 단계를 거친 뒤 예정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 거쳐서 하향 조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아직도 1등비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거를 마무리 정리하면 군 관리 계획 위반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관광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강진 웰리스 테마파크.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관광 개발 사업이 장밋빛 전망에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신안의 남부와 서부를 잇는 연도교 공사가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연도교 공사는 신안 암태 추포에서 비금 가산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0.4km 규모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4,853억 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오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태와 비금을 잇는 연도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중부권 섬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어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거쳐 비금과 도초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도가 올해 수산식품 산업 혁신을 위해 1,05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 수출과 바이오 분야 혁신을 위해 52개 사업에 893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 계속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52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 설비에 179억 원, 마른 김 가공 공장 시설 개선에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 설비 확충과 에너지 절감 시설, 산지 유통센터 조성과 연구개발 시설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생산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프랑스 명장요리사 협회 회원들이 전남을 방문해 음식 문화와 식재료를 체험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7일부터 5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리는 명장요리사협회 세계 초계에 전남도가 협력사로 참여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총회에서는 제1회 한국식재료 국제선발대회가 열리고 통과한 제품은 오는 5월 파리에서 열리는 K+ 페스티벌에서 유럽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리사들은 전남 방문 행사 기간에 장성 백양사에서 정관 스님을 만나 사찰 음식을 배우고 담양과 완도 등을 돌며 다양한 식재료를 체험합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어린 은어 4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은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전장 5cm 이상의 건강한 개체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방류가 섬진강 생태계 회복과 함께 지역 어족 자원 확보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획 금지 기간 설정과 불법 어업 단속 등 수산 자원 보호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연극인들의 축제인 44회 전남 연극제가 오는 13일부터 순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는 삶이 있는 연극을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개막식은 13일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각 극단의 공연 경연을 통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할 전남 대표 작품도 선발되며 공연은 무료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청년 농업인의 도약과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청년 농업인 창업성장 지원기업 3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농기원은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와 경영 역량 분석, 경영 컨설팅은 물론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하고 시장 진입에 성공한 유망 기업을 발굴해 브랜드 가치 향상과 생산 규모 확대,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도군이 청산도에서 치유의 봄을 주제로 2026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4월 한 달 동안 열리며 웰컴존 프로그램과 청산의 거리를 잇다, 서편괴길,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류형 콘텐츠로 진행됩니다. 이를 비롯해 청산도 이야기 버스 투어와 해안 치유길 걷기 투어, 달팽이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세계유산 축전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유산청이 실시한 2025년 세계유산 축전 성과평가에서 전국 4개 개최지 가운데 종합점수 85.13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연계한 콘텐츠 구성과 안정적인 행사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축전에는 13만 명이 방문해 생산 유발 효과 143억 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시가 파크골프장 확충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가 늘면서 지역의 한 곳뿐인 장도 파크골프장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확충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장 부지 사후 활용 방안 가운데 하나인 도시숲 조성 계획과 연계해 54홀의 파크골프장 전환 조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성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